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온 작년 한 해 중학교 2학년의 내신을 잘 끝낸 3학년 친구들을 위한 설명회가 이번 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대왕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한 내신 설명회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1분 정도 지났죠?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채팅창을 보시면은 개강 안내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중반과 또 주말에 이어질 주 1회반 시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박진아 강사, 제가 담당하는 시간은 주 2회 5시에서 7시 반에 진행이 되고 토요일 2시에서 6시는 우리 주희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내신 설명회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에 대한 내신 총평을 좀 알아보고 특히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작년 1학기 중간고사와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분석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대왕중 3학년에서는 주로 기출이 되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KNS에 제가 담당하는 대왕중 내신 수업의 좀 특징, 어떤 제공되는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 시간에 테스트를 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설명회의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먼저 3학년 대왕중 내신의 총평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한 줄 요약을 좀 드려봤어요. 지문과 예문이 아주 많다라는 점 보이시죠? 많고 많은 지문과 예문 속에서 진주찾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아마 2학년 때도 이제 요 지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이 대왕중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인 동아 이병민 교과서는 이제 모어 리딩이라는 추가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추가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외부보다는 추가 지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교과서에 있는 자료의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 이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이제 교사용 자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교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배부하시는 자료죠. 그런데 그 자료 가운데 이제 모어 리딩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한 50%에서 2학기 쪽으로 넘어가면 한 7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지문이 한 단원당 2개씩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해당 단원과 좀 흡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는 같은 범주의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2학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어떤 바다의 생물들의 좀 특징을 다루는 그런 단원들이 나왔을 때 이제 모어 리딩에서는 어떤 개미에 대한 특징을 좀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는 동물의 특징 하지만 좁은 범위로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하지만 넓은 범주는 같은 그런 지문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 단원당 2개씩 들어가게 돼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히 대왕중은 1년에 4번 시험을 꼬박꼬박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평균적으로 이제 2과의 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모어 리딩만 전체 본문 2과에 모어 리딩 4개 지문의 개수, 물론 모어 리딩은 조금 짧긴 합니다만 학생들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개수가 사실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민감한 문제이긴 하잖아요. 아이들이 암기하고 기억하고 어법적인 부분, 어휘적인 부분을 봐야 할 것이 벌써 지문이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출판사에 2개나 혹은 3개가 들어가는 학교보다 조금 더 방대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어 리딩 같은 경우 본문만큼 강조해서 아이들이 통문장
암기식으로 가야 하느냐, 뭐 이 부분을 좀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항상 내신 들어가면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모어 리딩도 암기시험 보실 거예요? 하고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매년 저에게 물어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기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다른 학교와의 조금 차이점인데요. 대왕중 3학년은 문법보다는 조금 더 독해에 치중되어 있는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해 안에서의 문법, 독해 안에서의 어휘, 그리고 우리가 독해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뭐 내용을 이해했느냐에 대한 문제, 뭐 문장의 적절한 흐름상 들어가야 할 곳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모두 본문이라는 큰 대범주 안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본문을 아예 암기하지 않고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하고 모어 리딩의 좀 같은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 내신을 접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문법적인, 어휘적인 또 부분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아주 완벽하게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써내려가야 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학생의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처음 내신을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렇게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2학년보다 본문의 길이가 좀 깁니다. 대략적으로 한 40여 문장이라고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짧지만 한 문장의 길이가 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단원도 있고 또 40개가 훌쩍 넘어가는데 그 문장의 길이는 좀 짧아서 학생들이 거의 단문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좀 영작할 수 있는 그런 단원으로도 이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평균 한 40문장 정도라고 보신다면 자 여기서 벌써 80문장이고요. 모어 리딩 하나에 한 25문장이라고만 쳐도 100문장이 되게 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조금 더 아무래도 출제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본문에 대한 부분들은 문법이나 어휘나 내용상 중요한 흐름이 들어있는 부분은 당연히 통문장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필요한 구문이나 어휘에 한정하여 이 부분은 아이들이 꼭 봐야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뚫거나 아니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한 단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쓰게끔 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전체 통문장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전부 통문장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암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어 리딩 같은 경우는 모어 리딩이야말로 모든 문장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 문법이나 어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통문장을 보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역시 빈칸이라던가 아니면 단어를 많이 제시한 형태의 통문장을 아이들이 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장의 개수가 거의 100개에 육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 혼자서 해볼게요. 내신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2학년 때 내신의 성적이 좀 우수했던 학생들 또 많은 실력 향상을 가졌던 친구들은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대치동에 있는 많은 학교들 가운데 이제 대왕중의 내신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 상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어려운 학교하고 불렀을 때 꼽힐 수 있는 학교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해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해보면 좋겠다. 가서 꼭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와 라고 이제 응원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저의 마음은 이 많은 지문들을 아이가 과연 3주 혹은 이제 혼자 진행하는 경우 아이들이 2주에 끝내는 친구도 있고 한 달 걸리는 친구도 있겠죠. 효율적으로 이 지문에 대한 학습을 아이들이 하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가? 이 방대한 범위를 학생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염려는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와 별개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의 어떤 자료와 학원의 어떤 선생님의 티칭과 관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대형중 3학년 내신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지문만 맞냐. 대왕중이 물론 독해 비중이 아주 큰 학교이기는 하지만 이 학습지의 예문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아 이병민이라는 출판사 안에 제공되는 선생님들이 모두 공유하고 계시는 학습 자료를 보시면 뭐 어휘, 영영풀이를 포함한 또 어휘의 예문이 있겠죠. 그리고 문법, 그리고 뭐 독해나 대화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리딩 또는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풀 만한 뭐 테스트 등등의 자료들이 항상 선생님들이 사용하도록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가공을 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선택과 취합을 하셔서 뭐 예를 들어 10장이 나간다 한 과에 그럼 5장만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는 5장에다가 선생님이 따로 만드신 자료를 추가하는 주로 이제 여중의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좀 학습 부담이 생기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문법 사항이라던가 어휘에 대한 부분 학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 부분을 따로 또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좀 다뤄줘야 한다는 점. 그런데 대왕중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따로 만드는 자료는 사실상 거의 없지만 이 제공되는 자료를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동아 이병민 교과서에 대한 다른 학교의 내신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치동에 있는 동아 이병민을 사용하는 학교들, 또 이제 대치동에서 조금 멀어진 뭐 송파라던가 서초라던가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또는 이제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이 같은 출판사를 사용하는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들과 비교를 해볼 때 대왕중은 해당 학습지의 거의 전 범위를 선생님께서 항상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3 수능을 생각했을 때 뭐 올해는 쉽게 나오겠지 뭐 하고 안일하게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수능과 내신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중학교 내신은. 그렇지만 이제 이 예시를 저는 들어드리고 싶은데 학교의 난이도가 조금 뭐 평이하다, 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험 범위를 다 보지 않고 시험을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디 몇 번째 페이지에서 어떤 예문에서 시험이 나오고 또 그 예문이 과연 난이도 중으로 출제될지 중상으로 출제될지 혹은 상으로 어떤 변별 문제로 출제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학생들은 또는 뭐 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대한 분량을 저희 이제 학원 내신 기간 기준으로 3주라는 시간 안에 깔끔하게 잘 완료해서 뭐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차례 복습을 함으로써 또 테스트를 보면서 학생이 정확히 이해했느냐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혼자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두 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시를 들어놓기는 했는데요. 영영풀이가 대체로 이제 한 과에 20개의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가 나오는데 이 영영풀이에서도 시험이 나오죠. 근데 그 영영풀이 옆에 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에 대한 예문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대체로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 종류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왕중은 이제 이걸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예문에서 시험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선생님께서 뭐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 여기는 보지 마라,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다면 사실은 다 한 번씩은 다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상대적으로 대왕중 3학년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한 문제를 내시더라도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최근 들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법 학습지에 대한 예문 역시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어휘라는 부분은 프린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저희 교과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language use나 word power라는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본문이 지나가고 문법 인근에 좀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또 어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휘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실제 다이어나 어떤 관용 표현을 설명하는 단원도 있는데 사실상 문법을 다루는 단원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사실 한 과에 3개로 들어가는 그런 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합쳤을 때 사실상 예문에 대한 학습 결코 경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 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지문과 예문이 아주 많다라는 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지금 이 순서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작년 1년간의 기출 어떤 특징, 경향들을 제가 총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올해의 중간고사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좀 특징이 있었다면 본문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어떤 변형의 형태와 좀 비교했을 때 아주 미미하다면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형인가? 라고 묻는다면 네, 변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흔히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문법이나 어휘에서 변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순서 배열을 내면서 본문을 변형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본인이 보던 방식이 아닌 이런 문장은 외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겼네 하는 문장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흐름에 있어서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그 단순 암기를 좀 지양하게 하려고 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어법 문제에서 실제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재진술, 패러프레이징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문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법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까지 학습이 되어야지만 본문이 변형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그 학습 저희 학원에서는 충분히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내신 기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중간고사의 최대 변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100점을 노렸던 특히 이제 높은 레벨의 학생들이 정말 피치 못하게 98점이나 99점을 맞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모어 리딩에서의 서술형이었습니다. 방식은 이제 이것도 제가 뒤에 실어놨는데 모어 리딩은 아이들이 이제 암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모어 리딩의 내용을 요약해서 도식화해서 표 안에 집어넣는 형태의 서술형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장을 다 쓰는 건 아니었고 빈칸을 뚫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제시가 된 건 아니었어요. 뭐 본문에서 찾으시오, 뭐 변형하여 쓰시오 이런 말은 없었고 그냥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오히려 조금 내신 기간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하는 반복 학습을 많이 하는 그 효과만 가져갔던 학생들이 오히려 정확한 정답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학생들은 정말 배운 대로만 썼거든요. 그런데 따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 아주 많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적합한 단어로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본문의 어떤 정확한 내용을 집어냈느냐의 문제 때문에 부분 점수 처리가 된 학생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일부 감점이 되는 사례도 좀 사태도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요약해서 서술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외의 시험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조금 이제 대왕중이 2학년 때는 문법을 아주 어렵게 낸다. 다른 학교보다 좀 풀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은 3학년은 2학년보다는 조금 문법이 이렇게 많이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올해 내신의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니까 조금씩 광범위하게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언급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뭐 이런 부분까지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학습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정말 교과서에 언급된 그 핵심 문법에 한해서만 좀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고 실제 문제의 출제 그 개수로 따지면 여전히 좀 적게 내기는 하세요. 본문에 비해서 독해에 비해서는 문법의 비중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 하나 안에 좀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서 여러 가지 문법을 실는다거나 아니면 뭐 개수를 물어본다거나 보기를 많이 주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점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문제가 적어도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것은 계속 좀 반복되는 경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법 오류를 저희가 찾을 때 중학교 내신에서는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2개 아니면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이런 류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왕 중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그 어법 오류를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얘는 틀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 단어로 고쳐야 합니다. 라는 것을 친절하게 다 해설처럼 마치 저희가 답지를 보면 나와 있는 해설처럼 다 친절하게 써놓은 것을 보기문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어법의 오류를 정확하게 고치지 않은 것 혹은 뭐 정확히 고친 것은 이런 류의 형태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전전연도라고 해야겠네요. 전전연도에는 그것이 이제 한글로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저희 지난 기출들 중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또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문이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어떤 문장을 주어도 읽는데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그것이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어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뭐 예를 예로 고친다 정도만 설명을 한 거라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본문 학습을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A등급이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잖아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겨우 A등급에 들어가는 형태의 친구들, 조금 기초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 또는 내신 기간에만 좀 집중적으로 문법 공부가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보기문이 아예 영어로 출제되어 버리면 갑자기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문항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어떡하라는 거지 때문에 좀 방황하다가 당황하고 어버버 하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꼼꼼한 학생들의 도움이 좀 상당히 필요한 유형인데요. 다른 학교에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작년 대왕 중에 특히 좀 특이했던 점인데요. 선생님께서 본문 설명을 하시다가 특정한 어떤 전치사 하나, 예를 들어 with가 본문에 뭐 3번, 4번 나오면 자, 이 with는 이런 뜻이고 저 with는 이런 뜻이야. 사실 전치사는 대단하게 뭐 본문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출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단원에 따라서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with를 일일이 예문까지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뜻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우리 성실한 학생들을 모두 교과서에 필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더 많은 예문을 넣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넣어서 모의고사나 리뷰 테스트에서 이제 시험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켰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역시 꼭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예문까지 포함해서 with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출제된 적이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론 1차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듣고 기억하고 필기를 해와야 되는 1차적 문제도 존재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저희 학원과 강사의 책임도 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른 학교에서 별로 출제도 되지 않거니와 좀 대왕 중에서만 이루어진 어떤 수업의 사항이다 보니 뭐 지난 다른 학교의 기출을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왜 소위 말하는 저희 출판사에서 어떤 만드는 내신 대비 문제집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그 문제집을 푸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학생의 성실함과 또 강사의 어떤 책임감이 만들어낸 테스트지를 통해 학생들이 완성도를 높여서 결국 시험 현장에 가서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학기로 접어들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교과서 문법에 광범위하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특징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5과쯤에는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뭐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이 if 가정법 과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가정법을 다 수업하고 거의 특강처럼 수업하고 실제로 시험에 다 내십니다. 네,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대왕중은 그 이전까지는 딱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if 가정법 과거에 한정해서만 시험을 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서는 선생님께서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내겠다. 그리고 학습지도 선생님이 조금 더 가공하셔서 배부를 하시고 실제 시험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무리 가정법 과거가 시험 범위라고 해도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과거 완료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존의 대왕중의 어떤
체계였다면 저는 막판에는 아마 과거만 아이들 반복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f 조건절이랑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완료까지 같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왕 중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 본문의 이해에 대한 부분, 내용일지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알쏭달쏭했어요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역시 다이어 문제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대화문에 좀 특징이 있었는데 대화문 안에 이제 오형식으로 쓸 수 없는 이제 뭐뭐 하기를 바라라는 말에 호프를 이건 2학년 때도 나왔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문에 등장을 합니다. 호프는 사실 대절이 나오는 3형식인데 학생들이 5형식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후회하는 표현 조동사 should 뒤에 완료형을 사용하여 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야 했는데 같은 표현들을 실제 의미를 잘 이해했는가 이것도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왔다라는 부분 또 100% 객관식 문제라고 해도 사실상 서술형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간접쓰기형 문제도 출제되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과에 플러스 모어 리딩 각각 2개씩 4개가 포함이 되었고 수많은 어휘와 문법의 학습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대왕 중에 이제 뭐 중간고사는 서술형을 내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을 안 내고 하는 기조가 좀 작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도 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이 중간고사 기준에서는 문법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부분은 대화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소한 지문 변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어 리딩을 요약해서 서술하게 하는 문항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술형이 5문항이나 있음에도 조금 흐리네요, 그림이. 영작이 요만큼밖에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좀 대왕중이 학교 차원에서의 좀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타 학교에 비해서 이 순수 영작을 하게 하는 서술형이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작년까지 기준이에요. 영작을 하더라도 거의 빈칸으로 뚫어 있거나 특히 대왕 중에 좀 사랑하는 문제들은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를 주로 서술형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화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같은 형태의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라 뭐 그것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좋은 문제인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영작하는 서술형이 좀 많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이미 자기 신의 마음속에 제가 만약 영작을 좀 수업 시간에 시키려고 해도 저희 학교는 안 나오는데요. 이번에 서술형 없는데요. 이제 벌써 마음을 닫아버리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정성 있는 서술형 공부가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내신 기간 중에 잘 안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중3은 사실 중3의 눈앞의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목표긴 한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도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결국 중등 내신의 마무리를 잘 짓고 고등에 가서도 똑같이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상대적으로 서술형에 대한 학습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고등에 갔을 때 그 엄청난 난이도의 격차에 깜짝 놀래고 또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해서 좀 좌절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대항중 출신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 선생님이 뭐 조금 변경됐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려서 서술형이 혹여 다른 학교처럼 좀 영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이게 물론 나오면 학생들은 힘들긴 해요. 또 이제 부분 점수나 오답이 많이 걸려서 100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고등에 가서는 잘 써내려 가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뭐 혹여 올해도 똑같은 기조로 서술형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 내겠다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시더라도 저는 한 초중반까지는 아이들에게 서술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연습을 실제로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이 간접쓰기 문제까지도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하려는 데 목적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가서도 어쨌든 서술형을 쓸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독해의 분량 보이시죠? 이만큼 대항중 3학년의 시험은 거의 독해 문제들이 좌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형별 기출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미묘하게 아주 작은 사소한 변형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좀 큰 폰트로 쓰기는 했는데 흐름만 좀 봐주세요. 저희가 같이 문제를 풀려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일과 본문은 실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 개의 팀이 각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뭐 어느 팀은 겨우 성공하고 어느 팀은 실패하고 어느 팀은 정말 잘 성공했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글은 어렵지 않은데 초반에 시작할 때 뭐 준비물, 규칙,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이런 것에 좋아요 라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문장이라기보다는 문장은 문장이지만 짧게 끊어가는 형태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순서 배열을 내셨어요. 순서 배열 문제를 내셨는데 저 모든 글을 문장으로 다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는 당시에 몰랐으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암기를 하고 또 여기도 제가 순서를 내기는 했습니다. 순서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왕중은 또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끊어지지만 순서 학습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약간 문장이 변형되니까 우리 조금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은 좀 어려웠어요. 약간 당황했어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미비한 변화들은 좀 이번 시험에서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년 기출은 아니에요. 그 전은 예전 기출이긴 한데 이과 본문입니다. 제가 좀 봐뒀으면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를 해오긴 했는데요. 원문과 조금 다릅니다. 이제 원문에서는 A, B, C, D, E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문법적인 사항들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어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help 뒤에 있던 원형 부정사를 help 뒤에 to 부정사로 바꾼 것 하나, 그 다음에 let down이라는 우리 구동사라고 부르는 이어동사 사이에 대명사 목적어를 넣어서 원문에서 무조건 대명사 할 때는 사이에 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them이 가리키는 건 결국 이제 꿀벌이라는 어떤 우리의 작은 친구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our body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let down을 붙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설명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help는 사실은 뒤에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인데 to를 생략하고 원형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to도 써도 된다. 그리고 이어동사는 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된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본문 학습을 할 때 아주 가장 많이 신경 써서 학습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뭐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면 맞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재진술 학습을 학생들에게 시키고 제가 일괄 다 써주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쓴 후에 옆에 맞다 틀리다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에서도 고치고 이제 오답을 정리할 때는 근거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고르게 되더라도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어법의 오류 근거고 여기도 좀 변형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시험 범위가 사역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적격보의 원형을 썼는데 시험에서는 다른 오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제 텔로 바뀌었으니까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었냐 하면요. 네, 왜 또 영어지? 라고 하시는데 이 본문의 어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영어로 설명한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유형이에요. 본문 어법 오류의 근거를 영어로 설명했고 이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본문도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약간 심지어 상위권 친구들도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하고 조금 당황했다가 침착하게 풀어냈다라고 저에게 이제 후일담을 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만 전에 없던 유형이라서 학생들이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를 한글로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작년에도 한글로 출제한 문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처음이라고 저는 여겨져서 오늘 한번 실어보았고요. 어쨌든 한글이든 영어든 어법 오류를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까지 설명을 해서 그것을 아이들이 찾게 하기 때문에 감으로 어법을 공부해서는 절대 풀어낼 수 없는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의 문제였던 모어 리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어요. 실제 모어 리딩은 상당히 길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잘라서 내지 않고 전체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하였을 때 빈칸 ABCDE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본문에서 배운 대로 꼼꼼하게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확실하게 사용해서 쓴 친구들은 완벽하게 맞았으나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패러프레이즈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아는 어떤 단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혹시 그 본문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 정답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의 문제이긴 했어요. 정말 다양한 정답의 개수가 나와서 뭐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도 뭐 얘는 이걸 쓰고 쟤는 저걸 썼어요 라는 우리 학생들의 좀 후일담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정말 배운 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게 나왔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기말에서 출제되었던 이제 필기에서 출제된 부분인데요. 3과 문제였습니다. 3과. 위드가 여기는 지금 한 번 나오지만 사실 본문에는 위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4과에도 위드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기 5가지를 주고 본문에 쓰인 위드와 쓰임이 같은 거 고르시오. 그런데 이 예문은 선생님이 설명하신 예문도 있고 없었던 필기상에 없었던 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필기를 보고 제가 아이들과 리뷰 테스트나 모의고사를 볼 때 저 역시도 많은 예문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더 해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큼 위드를 좀 다양하게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유형의 좀 전반적인 기출을 다뤄봤고요. 내신 수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체 4주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주 2회 반은 6+1의 수업, 마지막은 직보잖아요. 그러니까 3주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설명은 다를 수 있는데요. 주 2회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주에는 당연히 1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시험도 이제 본문, 대화문, 또 1과에 대한 리뷰 테스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되게 되면 저희가 2과 본문에 대한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달라지는 점 중에 모의고사가 한번 진행이 되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학교 기출 기반으로 한 또 제가 이제 실제로 출제해서 변형한 그런 문제가 들어있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왜 대왕중 기출로 보지 않냐 하면 대왕중 기출은 거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주나 3주 차에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대왕중 외에 다른 학교들 여기 인근에 있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다양한 출제 경향을 보유한 학교들을 저희가 좀 모집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또 제가 변형을 해서 또 그렇게 수업에 문제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주에서는요, 이게 좀 다른 학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이때 복습과 타 학교 기출, 또 학교 프린트 이런 부분 집중해서 다룰 수가 있는데 대왕중은 이 모어 리딩이라는 추가 지문을 또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초반에 저희가 다루지 않는 이유는 혹시 학교에서 특별한 어떤 필기가 있을까봐 조금 미루는 것도 제가 있지만 아이들이 본문에 비해서 모어 리딩은 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좀 선생님이 깊이 설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하고 끝낸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만큼 이렇게 반복할 수도 없거니와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모어 리딩을 초반에 그냥 해버리고 다 기억했지 하고 마지막에 시험만 보게 되면 학생들이 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어 리딩을 저희가 본문 진도로 나간 후에 복습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습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 그럼 3주차에 많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사실상 학습지의 경우는 1, 2차에도 들어갑니다. 1주와 2주에도 저희가 학습지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 학습지를 더 본격적으로 어법오류나 또는 서술형이 출제된다면 서술형 유형을 대비한 학습을 좀 시키는 그런 과정. 특히 학습지 중에 어휘 파트는 3주에 좀 집중해서 제가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본문을 한 번씩 봤던 것에 대한 추가 본문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풀이 학생들이 막바지에 좀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어 리딩에 대한 빈칸을 빙자한 통문장 시험 그리고 2차 모의고사
그리고 요 모의고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도 있어서 학생들에게 타학교 기출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친구들은 여기까지도 좀 풀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수업은 진행되지 않고요. 저희가 시험 보기 전날 직전 보강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왕 중의 기출을 이용한 3차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시험 범위를 총정리하게 됩니다.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아마 화면상에서 그렇게 크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아이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내신 필수 자료는 100% 제가 만듭니다. 네, 어디서 긁어오지 않습니다. 100% 제가 만든 것을 배부하고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문법 개념, 그리고 유형의 형태, 많이 출제되는 유형들을 정리한 또 100% 재필기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또 적어야 하는 곳을 틈틈이 뚫어놓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주고 그 옆에는 대왕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기출 유형들을 같이 묶어놔서 학생들이 개념과 유형을 익힌 후에 바로 풀 수 있도록,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틀린 문제들은 제가 요 3페이지만 넣어놨지만 내신 필수 자료의 맨 뒤에 제가 백지 복습을 하는 칸을 항상 넣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백지 복습 해오고 그리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해와서 물론 노트야만 너무 좋은데 내신 기간 중에 우리 교재가 워낙 많잖아요. 두껍고 제가 노트까지 챙겨오라고 하기에는 또 좀 미지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또 학생들도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자료 안에다가 직접 뒤에다 오답 노트를 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가 출제 유형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독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무조건 필기하게 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 끊어서 마치 고등학교 내신 수업처럼 문장 하나하나를 다 끊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핵심 문법, 또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될 문법, 그 다음에 어휘 표현 중에 좀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또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항들, 또 재진술 해야 될 때 맞는 표현, 틀린 표현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필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끝나면 뒤에는 이제 대왕중 워낙 도식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한번 도식화해서 적어보게 하는 교과서에는 애프터 리딩 쪽에 나오는 주로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적어서 학생들이 본문을 보지 않고 적게 하는 그런 연습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관리 방안 중에 아무래도 저희 1시간씩이나 소요되는 테스트 관리 시간에 뭘 할까라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3주차에 진행되는 어휘와 관련된 테스트인데 여기는 제가 영영풀이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보았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2가지 종류로 준비를 좀 하는데요. 아이들이 단순히 외워서 그냥 영영 단어를 쓰게 하는 시험, 그 다음에 영영 단어와 그 영영 단어의 빈칸, 예문에 있는 단어를 빈칸을 뚫어서 연결하게 하는 시험의 형태, 또는 영영풀이가 난이도가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단어들을 또 뚫어서 아이들이 보게 하는 형태, 좀 3종류로 제가 시험지는 준비하는데 대왕중 같은 경우는 3개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또 그때 학교의 좀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일 쉬운 버전이거나 한 2번째 버전까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영풀이 시험을 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회차마다 보는 리뷰 테스트인데 10문제를 보게 되고요. 본문에서 밑줄 주지 않고 어법상 틀린 거 5개 골라서 고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로도 출제를 하고, 또 대왕중은 순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본문의 순서를 다 바꿔서 알맞은 순서로 쓰시오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뒷장을 제가 실진 않았지만 뒷장에서는 이제 어법의 오류를 보기를 한 8개 이렇게 주고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 고치시오 또는 몇 개인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해당 시험은 그날 시험을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피드백 주고 있고요. 그리고 틀린 문장 아이들이 오답 정리하도록 과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모의고사는 이것도 직접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때 1차, 2차까지는 다른 학교의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제가 또 대왕중의 형태에 맞춰서 변형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3차는 실제 대왕중 기출문제, 최신 2년이나 3년간의 기출문제 중에 좀 풀 의미가, 직전에 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다시 모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저희가 실시한 후에 학생들 1대1로 피드백을 모두 주게 되고요.
만약에 좀 틀린 문제가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은 학생은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90 몇 점 이렇게 맞은 친구들은 한두 개만 틀리니까 그런 친구들은 시험 본 직후에 바로 제가 1대1 피드백 주고 학생에게 질문은 추가로 더 없는지 제가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점수와 반의 평균은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송드리고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전화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저희 개강일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4월 1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다 보니까 주 1회반이 먼저 개강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주희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대왕중 반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혹시 일요일에 수강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개강은 하지만 좀 맞지 않다면 사실은 수강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왕중 반에서 수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주 2회 반 월요일과 화요일 시작 시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정규 반은 5시 반에 시작했지만 저희가 강의와 관리 시간 때문에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5시에 오기에 조금 길도 막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년 해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오더라고요. 일찍 와서 심지어 먼저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만큼 생각보다 5시라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힘든 요일도 있었지만 7시 반까지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5시에서 6시 반까지 첫날은 리뷰 테스트는 없기 때문에 OT와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는 주로 암기 테스트이나 저희 모의고사를 본 학생에 대한 관리 또는 리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기타 학생들이 어떤 과제로 풀어온 것에 대한 질의응답 관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코로나에 확진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그래서 온오프 수업 병행 가능한데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신은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온라인만 또 고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은 분명히 학생과 강사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좀 있어야지만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듣게 되면은 강의 자체는 저희가 전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학생이 잘 이해하고 따라오는지를 확인하기는 조금은 어렵기는 합니다. 내신은. 왜냐하면 문장도 쓰고 해야 되니까요. 테스트 시간에. 그래서 병행은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가능하면 현강에 나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시 이제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결석했을 때 사전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찍고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종료 후에 밤에 저희 학습 문자 매번 보고 드립니다. 진도와 학생들의 과제 완성도 그리고 각종 테스트 결과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이 특별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1대1로 주지만 어머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암기가 조금 취약한 학생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중에 다른 학원 때문에 과제가 완성도가 많이 미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한 문법이나 특정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기간에도 KNS 주말 무료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종료되는 시간이 있고 이걸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을 미리 저와 사전에 조율하여서 1시간 혹은 2시간 정하고 준비해와야 할 자료를 챙겨서 교재를 챙겨서 오면 저희 전담해 주시는 조교님이 계세요. 전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제가 요청한 대로 관리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제가 받은 후에 어머님들께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클리닉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수업 시간 외에 더 추가 공부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대왕중 내신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주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을 한 2, 3분 받아보고 저희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왕 중에 시험을 조금 일찍 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미리 말해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대왕 중에 항상 시험을 좀 늦게 보는 학교로 아주 유명했어요. 모든 학교가 다 종료된 후에 한 주 늦게 봐서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정규 수업할 때 시험 보고 이제 요랬던 학생들이었는데, 올해 일정을 보니까 다른 학교랑 거의 유사하고 심지어 한 하루 정도 더 빨리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오히려 시험 범위도 똑같이 많을 텐데 학생들이 아주 단기간에 집중해줘야지만 시험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더 질문 기다려보고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달 이 내신은 정말 강사와 학생의 좀 팀워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정규반에서 또 같이 저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대형중 친구들은 벌써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에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믿어라라고 또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규와 내신은 다르니까 또 열심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이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혹은 이것을 이제 라이브가 아닌 추후에 보셨을 때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KNS 상담실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저희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4월 1일은 저희 주희 선생님께서 시작하시고 저는 4월 3일 5시 내신 수업 월급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